한국이 가난하다고 맨날 이야기하던 중국 인플루언서들. 이들의 말만 믿고 한국 무시하던 중국 청년들이 막상 한국의 현실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줄 몰랐다고 하면서 무조건 한국에서 일을 하라는 중국인부터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극찬하는 등 진실을 알게 된 중국인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들 MZ세대 중국인들이 왜 한국에 대해 이상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지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K-신드롬. K-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시청 기록 통합 1위를 기록하며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은 물론 골든과 소다팝과 같은 노래는 빌보드를 장악하고 있죠. 그 뒤를 이어 스트레이키즈와 같은 전통의 K-팝 강자들이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바라던 문화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가장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죠. 문화 영역 말고도 경제와 외교, 생활 수준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웬만한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세계 1에서 2위를 다툴 정도로 선도적인 국가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생활을 하고 나서 자국 생활이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였는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자국으로 돌아가기 싫고 한국에서 쭉 살고 싶다고 할 정도죠. 심지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한국에 들어온다면서 명예 한국인을 자처하는 것은 물론 내가 먼저 좋아한 한국을 왜 이제 와서 뒤늦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영상이 틱톡과 릴스에서 화제가 되는 등 한국은 힙한 것을 넘어 선망의 대상입니다. 아예 한국 살기 콘텐츠를 대놓고 촬영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한국에서 살기만 했더니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면서 코리안 글로우업이라는 트렌드를 외국인들이 만들기도 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한국 키워드 자체가 지금 언급만 해도 인기 폭발인 키워드입니다. 요리에서도 한식이 지금처럼 주목을 받았던 때가 없는데요. 떡볶이나 김밥 등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거들떠도 안 봤던 것들이 지금은 마트나 가게에서 품절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며 실제 현실은 비참하다고 늘 이야기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예전부터 한국이 과대 포장된 국가라고 말하며 자기네 문화를 훔쳐 외국에 판매하는 나라라고 음해를 늘어놓는가 하면 한국 드라마 때문에 인식이 왜곡되었다고 말하면서 실제 현실은 비참한 것을 넘어 최악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특히 틱톡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음해를 넘어서 아예 저주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유포하는데요. 이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고 한국이 실제로 가난하다는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기와 수박입니다. 중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고기와 수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중국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것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고기와 수박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수박 사랑은 대단해서 1년 기준 섭취량이 무려 40kg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죠.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고기와 수박을 마음껏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만약 한국 일반 가정에서 고기를 먹으려면 엄청난 거금을 주고 이를 사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언급하죠. 수박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수박을 한국인들이 사 먹으려면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버는 월급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중국은 아무리 못해도 수박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한국은 정말 불쌍하지 않냐며 조롱의 대상으로 이를 언급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는 사실이 아니죠. 실제로 수치를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30kg에 해당합니다. 2023년보다 1.4%가 증가한 수치로 매년마다 늘고 있죠. 닭고기도 15.2kg, 소고기도 14.9kg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양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과연 얼마나 고기를 소비할까요?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에서 1인당 소비되는 돼지고기는 약 41.43kg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약 11kg 정도를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는 중국의 주식이 돼지고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전 세계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절반이 중국인의 위장에 흘러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라면 중국의 주식은 돼지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고려하면 1인당 섭취량이 41kg 수준이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 주식이 돼지고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0kg 정도를 매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이는 한국이 중국 인플루언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와 배치됩니다. 만약 한국인들 상당수가 돈이 없어서 고기를 못 사 먹는다고 하면 거의 북한 수준에 이르는 고기 소비량을 보여야 정상일 텐데요. 그러나 많은 수의 고기를 소비하는 것을 보면 근거도 없이 한국을 비방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말을 지어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해산물은 물론이고 닭고기나 소고기 등 다양한 음식 재료를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30kg이라는 수치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볼 수 있습니다. 수박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 인플루언서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에서의 수박값이 비싸서 월급의 상당한 액수를 지불해야 사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죠. 마트나 가게를 들어가서 얼마든지 달고 시원한 수박을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겨울에도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국가죠. 한국에서 소비되는 수박은 1인당 8.4kg 수준입니다. 중국은 이와 다르게 1인당 소비 수준이 40kg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 많은 양을 소비합니다. 이 차이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한국에서 수박의 이미지는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는 음식 혹은 디저트에 사용되는 재료가 일반적입니다. 매일같이 사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먹을 것이 풍부한 한국인 입장에서는 수박을 많이 먹을 필요 없이 필요한 다른 음식들을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중국처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수박이 전 국토에서 재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수의 수박이 생산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밍주 씨의 공로가 큽니다. 60년에 걸쳐 수박 품종 개량에 힘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장 지역에서 수박 품종을 연구하는 그녀는 다양한 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고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수박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중국인들은 중국 어디에서도 수박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달고 맛있는 수박을 싸게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물보다 수박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수박이 중국인들에게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도 소비량에 영향을 미쳤죠. 당연히 중국 서민들은 길거리 어디에서도 달고 시원한 수박 주스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중국의 노력 덕분에 중국 서민들이 중국의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수박을 쉽게 사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 인플루언서는 이러한 맥락 설명 없이 한국의 수박이 비싸서 한국인들이 수박을 먹지 못한다고 음해를 펼치는 것은 물론 한국이 가난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당연히 중국인들은 한국 수박값이 비싸다는 인플루언서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 가난하고 못 살아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아무런 비판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수박을 먹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고 중국처럼 매일 같이 먹어야 할 필요도 없는 과일에 불과하죠. 중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비로소 오해가 풀리지만 인플루언서의 이야기만 듣는 중국인들은 계속 오해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짜 뉴스가 중국 인터넷에 퍼져 있는데요. 공자를 한국인들이 자국 사람으로 위장한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인들은 공자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품고 있지도 않고 중국인으로 주장도 하지 않는데 중국인들만 이런 정보를 듣고 한국인들에게 괜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이 국호를 카오루이아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는 소식도 중국 인터넷에 퍼지면서 한때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조회수 3억 건에 해당하는 가짜 뉴스 콘텐츠가 버젓이 유통되는 등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해도 많은 중국인들은 이 루머를 믿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에 쉽게 중국인들이 전파되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외부 소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하는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주요 SNS를 중국에서 이용할 수 없고 자국에서 개발한 SNS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닫혀있는 폐쇄망에서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짜 정보에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죠.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이 점을 잘 활용해 돈벌이로 혐한을 이용하고 중국인들은 이 혐한에 탑승해 한국을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시기 질투한 중국인들이 설사 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비난하는 데 동참하는 것도 이 문제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최근 전 세계에서 부는 한류 열풍과 실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이 이런 거짓 모함에 동조하지 않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선동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중국인은 아버지와 함께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기서는 딱히 기술이 없어도 짐을 나르고 벽돌 쌓는 일을 해도 중국에서 버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하나로 150만 원 벌던 중국인이 한국에서는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사실을 틱톡에 공개하면서 노력한 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며 될 수 있으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일을 하는 게 좋다는 영상도 등장했죠. 중국 인플루언서들에게서 늘 한국은 중국 이선 도시보다 더 못한 환경이며 가난하고 돈도 못 번다는 이야기를 듣던 중국인들은 실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찐경험 이야기를 듣고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자신이 알던 상식이 깨지는 기분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있는 중국인들도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최악의 환경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한국에서 살면 정말 최고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죠. 빵즈라고 부르며 한국인들을 멸시했던 중국인들은 사뭇 다른 증언들의 혼란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 늘어나는 중국인들의 증언, 한국에 대해 세계의 평가가 좋은 것을 알게 되면서 차츰 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으로 한국이 가난하다고 앞만 얘기해도 진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말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보다 못 산다고 늘 자랑하던 인플루언서의 거짓말과 다르게 현실에서의 중국은 한국보다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선 도시 이하 도시들은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이를 인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탈빈곤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7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뿌린 바 있습니다. 농가에 쌀을 주거나 고기를 배포하는 등 가난한 이들이 당장 굶어 죽지 않게 정부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죠.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미봉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동과 함께 중국 사기업들도 가난한 이들에게 고기와 쌀을 나눠주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보조금을 주거나 현물을 주는 식으로 자선 사업을 펼쳤지만 이제 기업들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얼마 못 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일선 도시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도망치는 일도 생기는데요. 35세가 넘으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압박을 주는 것이 일상적이라 나이가 든 중국인들은 비자발적으로 라이더로 취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라이더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문 하나에 라이더 15명이 달려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벌고 사회에 기여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자원 퍼주기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면서 중국의 가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들 중국인들의 열등감을 드러낸 행동이 아닐까 하는데요. 과연 중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